인류의 여정을 부드럽게 풀어낸 이야기.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는 인류의 기원을 이야기하며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책은 이렇게 시작한다. 약 7만 년 전 호모 사피엔스는 아프리카의 한 구석에서 다른 동물들과 별다를 바 없는 존재였다. 그런데 어떻게 이 평범했던 종이 지구를 지배하며 달에 발자국을 남기고 인터넷을 창조하게 되었을까? 이 질문은 독자를 단숨에 인류의 긴 여정 속으로 끌어들인다. 하라리는 부드럽게 그러나 날카롭게 인류의 역사를 풀어내며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탐구한다. 이 글에서는 사피엔스의 줄거리와 핵심 메시지, 그 시사점, 그리고 다른 독자들이 느낀 점을 차례로 이야기하고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보고 싶다. 인류의 거대한 여정. 사피엔스는 호모 사피엔스의 역사를 크게 4가지 혁명으로 나눠 설명한다. 인지혁명, 농업혁명, 과학혁명, 그리고 현대의 기술혁명. 각 단계는 인류가 어떻게 환경과 자신을 변화시켜 왔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1. 인지혁명 상상력의 탄생. 약 7만 년 전 호모 사피엔스는 언어와 상상력을 통해 복잡한 사회를 만들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하라리는 사피엔스가 신이나 국가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만들어 믿었다고 설명한다. 이런 개념은 부족을 넘어 대규모 협력을 가능케 했다. 이를테면 고대 수렵 채집인들은 신화와 이야기를 공유하며 공동체를 단단히 묶었고 이는 현대의 법률이나 기업 같은 시스템의 기초가 되었다. 인지혁명은 사피엔스가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첫걸음이었다. 2. 농업혁명 정착과 대가. 약 1만 년 전 인류는 수렵 채집 생활을 버리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하라리는 이를 역사상 가장 큰 사기라고 부르며 농업이 인류를 더 풍요롭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고된 노동과 불평등을 낳았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밀을 재배하기 위해 사람들은 허리를 굽히고 하루 종일 일해야 했고 이는 신체적 고통과 계층 구조를 만들었다. 이 시기의 변화는 단순히 생존 방식을 바꾼 것을 넘어 인류의 사고와 사회 구조를 완전히 뒤바꿨다. 3. 과학혁명과 현대. 과학혁명은 인류가 자연을 이해하고 조작하는 능력을 키운 시기다. 하라리는 16세기 이후 과학적 탐구가 어떻게 산업화와 제국주의로 이어졌는지 설명한다. 예를 들어 증기기관의 발명은 유럽 국가들이 세계를 식민지로 삼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 시기는 인류의 물질적 풍요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환경 파괴와 전쟁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4. 현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하라리는 현대기술혁명을 다루며 인공지능과 유전자 공학이 인류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 묻는다. 그는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를 넘어 새로운 종으로 진화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예를 들어 유전자 편집 기술로 인간의 수명을 늘리거나 지능을 강화할 수 있다면 과연 우리는 여전히 인간일까? 이처럼 사피엔스는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앞으로 어디로 갈지를 고민하게 만든다. 인류를 움직인 상상과 협력. 사피엔스의 핵심 메시지는 인류의 성공이 상상력과 협력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다. 하라리는 우리가 만든 신화, 종교, 법률, 돈 같은 허구가 대규모 협력을 가능케 했다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돈은 그 자체로는 종이에 불과하지만 모두가 그 가치를 믿기에 경제 시스템이 작동한다. 이런 허구는 인류를 단결시켰지만 동시에 불평등과 갈등을 낳았다. 또 다른 메시지는 인류의 선택이 항상 진보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농업혁명은 안정적인 식량을 제공했지만 노동시간은 늘어나고 건강은 악화되었다. 과학혁명은 의학과 기술을 발전시켰지만 환경 파괴와 핵무기 같은 위험을 동반했다. 하라리는 이런 역설을 통해 우리가 미래를 설계할 때 신중해야 함을 역설한다. 마지막으로 하라리는 인간의 행복을 되묻는다. 물질적 풍요가 늘었지만 과연 우리는 더 행복해졌을까? 이 질문은 독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한다.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묻다. 사피엔스는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라 현대 사회와 개인에게 깊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우리는 우리가 믿는 허구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예를 들어 국가나 자본주의는 우리가 만든 시스템일 뿐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다. 이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더 유연하게 사회를 재설계할 수 있다. 둘째,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인공지능과 유전자 공학은 인류를 재정의할 수 있다. 하라리는 이런 변화가 불평등을 심화시키거나 윤리적 딜레마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를테면 유전자 편집이 부유층만 이용할 수 있다면 새로운 계층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셋째, 개인적 차원에서 사피엔스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되돌아보게 한다. 하라리는 행복이 물질적 성취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는 현대인에게 성공과 행복의 정의를 다시 고민하게 한다. 다양한 감상. 사피엔스는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독자는 이 책이 인류의 역사를 단순히 사실로 나열하지 않고 철학적 질문을 던진 점을 높이 샀다. 예를 들어 한 독자는 이 책을 읽고 내가 속한 사회의 시스템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깨달았다며 자신의 세계관이 확장되었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는 하라리의 주장이 지나치게 일반화되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농업혁명을 사기로 묘사한 부분은 논란이 되었다. 어떤 독자는 농업이 인류를 불행하게만 만들었다는 주장은 너무 단편적이라며 농업이 문명과 예술의 기초를 닦았음을 강조했다. 또 다른 독자들은 하라리의 문체를 사랑했다. 그의 부드럽고 유머러스한 글은 복잡한 역사를 쉽게 풀어냈다. 한 독자는 마치 친구와 대화하듯 재미있게 읽었다며 지적 자극과 재미를 동시에 얻었다고 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사피엔스는 단순히 책 한 권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세상을 돌아보는 계기다. 이 책을 읽으며 여러분은 어떤 점을 느꼈을까? 인지혁명이나 농업혁명처럼 인류의 큰 전환점 중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나? 아니면 하라리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 여러분에게 어떤 고민을 남겼나? 혹은 아직 이 책을 읽지 않았다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인류의 여정을 조금 더 깊이 탐구해보자.